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걱정 많은 당신이 씩씩하게 사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데이비드 시버리 지음, 김태훈 옮김, 홍익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는 두려운 기분이 들수록 웃어야 합니다. 문제가 심각하다면 더더욱 웃음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어느 모로 보나 우리들은 운이 좋다면서 힘든 상황에서도 씩씩하게 웃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인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어려서부터 머릿속에 고착된 부정적인 암시를 뜯어 고치지 않으면 누구도 성공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부정적 자기 암시는 평생 동안 정신을 왜곡하고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밀 쿠에는 삶에 대한 냉소와 회의를 멀리하고 희망의 가치, 믿음의 힘, 신념의 중요성을 키우는 데는 긍정적인 자기 암시만한 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엔 한 가지 전제가 있었습니다. 에밀 쿠에가 순박한 프랑스 농부들을 상대해서 큰 성과를 거둔 뒤에 미국으로 건너가 첨단 문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미국인들에게 이 방법을 적용하려고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암시는 치유된다는 그런 믿음을 전제로 하는데 미국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확고한 믿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있는 힘껏 껴안아야 하는데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미국인들은 암시의 효과에 대해 의심부터 했으니 잘 될 리가 없었습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확고한 태도가 실제로 그렇게 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부정적인 암시가 불러오는 비극적인 결말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세상에 둘도 없는 게으른 뱅이가 살았습니다. 그가 매일같이 빈둥거리며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기 싫었던 마을 사람들은 합심해서 그를 골탕을 먹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우편 배달부가 자네 오늘 몸이 안 좋은가? 라고 말했습니다. 아닌데요? 괜찮은데요? 무척 아파 보이는데 얼른 병원에 가보게. 내가 보기엔 틀림없이 병에 걸린 것 같은데? 기분이 상한 게으름뱅이가 얼른 자리를 피해 얼마쯤 가는데 이번엔 식품점 주인이 세상에 자네 얼굴이 왜 그런가 하고 말을 했습니다. 게으름뱅이는 애써 무시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걱정 어린 말이 거듭되자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도 그는 매일같이 가는 곳마다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이상이나 같은 일이 반복되자 그는 걱정과 두려움의 무게에 짓눌려 시름시름 앓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병이라도 걸린 건 아닐까?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는 참다 못해 퀭한 눈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장난을 모르는 의사는 그가 심하게 말을 더듬고 고열에 시달리고 있는 걸 보고는 한 움큼의 약을 처방해 주면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의사가 걱정 어린 표정으로 이렇게 많은 약을 처방하고 주의하라고 경고까지 하니 이제 게으름뱅이의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죽는 날을 받아놓은 중환자처럼 본격적으로 자리에 누워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사람의 심리가 주변의 말이나 환경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받는지를 말해줍니다. 이 교훈은 또한 누구도 타자 암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도 가르쳐 줍니다. 넌 틀렸어. 넌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니 관심 꺼. 너 같은 사람은 가망이 없어. 그러고도 사회생활을 잘해나갈 수 있겠어? 너같이 무능한 사람은 처음 보았다. 문제는 이런 말이 어른이 되어도 멈추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악담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온갖 형태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삶을 이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건설적으로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얼마나 자주 긍정적인 암시를 통해 스스로 사기를 북돋우며 살고 있는지, 또 의식적으로 의욕과 끈기를 강화하는 습관이 자신에게 있는지, 항상 좋은 컨디션과 정신 상태로 밝은 비전을 추구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항상 불안에 짓눌려 사는 사람,
건강을 해칠 정도로 걱정이 많은 사람, 언제나 불행과 실패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긍정적 태도를 부정적 태도와 나란하게 두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좋은 일이 생기거나 의욕을 북돋는 말을 들으면 두려움을 초래하는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위험에 대한 선입관으로 짝을 맞추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긍정적 가치를 부정적 가치로 상쇄하는 것입니다. 성공과 건강, 행복을 얻으려면 이런 사악한 과정을 긍정적 요소로 갈아치워야 합니다. 악을 이기는 것은 선입니다. 파괴적 경향을 정복하는 것은 건설적 행동입니다. 긍정적 마음가짐을 기본적인 태도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지렛대 원리를 모르는 원시인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살면서 겪는 모든 일들은 하나같이 삶의 일부가 되어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중 일부는 삶의 뿌리를 흔들 정도로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고 우리를 고통에 빠뜨립니다.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이 빛의 속도로 변화되고 있음에도 진보한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 자신이 시대 흐름에 완전히 뒤처지게 되리라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며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표가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고도 분명합니다. 시대의 상황에 발걸음을 맞추는 사고방식과 시대의 흐름이 만들어내는 문제들에 재빠르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인간은 두 개의 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하는 나와 행동하는 나입니다. 이 둘은 각기 다른 역할을 담당하는데 행동하는 나는 항상 생각하는 나의 주문에 따라 움직입니다. 문제는 생각하는 나가 인내심이 부족해서 항상 행동하는 나에게 제대로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공은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해서 행동할 때 찾아오는 보상입니다. 그러니 성공을 원한다면 인생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생각 습관과 행동 패턴으로 산다면 실패로 점철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만의 인생 설계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길고 긴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가야 할 목적지와 거기까지 이르는 과정의 세세한 시간표가 없다면 말이 안 됩니다. 일의 순서를 정해놓은 계획표를 들고 건설 현장에 나가는 건축가처럼 또는 바닷길을 세밀하게 표시한 지도를 들고 선박 운행에 나서는 항해사처럼 우리 삶에도 설계도가 있어야 합니다. 인생 설계도라고 하면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하나하나의 과정이 화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자기 수준이나 여건에 맞는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착실하게 이뤄나가면서 다음 목표로 이행하면 됩니다. 문제는 착실한 계획이고 지치지 않는 꾸준함입니다. 설계도대로 진척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그때 수정하고 첨삭하면서 사다리를 오르듯이 꾸준하면 됩니다. 관건은 자기만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성실함입니다.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인생의 설계도를 그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습관이 인생의 무게를 가볍게 하여 씩씩한 발걸음으로 자기 인생의 여정을 걸어 나갈 수 있게 만듭니다. 꿈꾸고 행동하고 실현해야 합니다. 누구나 어려움이 닥치면 당황한 나머지 끝도 없는 걱정의 늪에 빠지거나 그 때문에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문제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기를 맞아 이성을 잃는 것은 인간이 지닌 오랜 약점입니다. 걱정이 시작되면 여러 사실관계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게 되고
문제의 경중을 좌우하는 요점도 끊임없이 바뀌어 혼란이 증폭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위기에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머리가 멍할 지경이 되도록 우울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같은 생각에만 계속 빠져 있다면 잠시 정지의 시간을 갖고 자기 자신을 응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자신에게 걱정과 두려움에서 한 발짝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끈기를 갖고 도전하면 걱정의 늪을 빠져나갈 지점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생활 속에서 항상 아주 짧은 정지의 시간을 갖는 것, 그런 습관이 바로 인생의 무게를 줄이고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끈질기게 희망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공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은 다르지만 저마다의 결론은 하나뿐입니다. 권력에 오른 사람, 사랑을 찾은 사람, 자신의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사람은 상황이 좋든 나쁘든 이루고자 하는 욕망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항상 유지합니다. 그러기 위해 그들은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맨 앞에 가져다 놓고 그 다음 최적 정렬 알고리즘의 원칙에 따라 순서대로 배열하고 충실히 이행해 나갑니다. 이때 그 핵심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시적으로는 삶의 작은 부분에 대한 희망이나 관심 또는 애정을 잃었을지 몰라도 그들은 미래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희망과 관심 그리고 애정은 절대로 잃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가능성을 굳게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긍정의 태도를 이 세상 모든 것이 좋다라는 마음 자세라고 믿습니다. 모든 게 전부 좋을 리는 없습니다. 긍정이란 의미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긍정은 자기 확신의 다른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무수한 좌절과 공경에도 물러서지 않고 다시 도전의 고삐를 당기는 이유는 자신을 믿어야 한다는 원칙을 굳게 지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를 잃지 않을 때 우리의 능력은 온전히 발휘되는 법입니다. 삶의 문제에 대처할 때는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기보다는 계속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걱정거리가 있다면 가만히 누워 있지 말아야 합니다. 차라리 밖으로 나가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든지 아니면 아이스크림을 사 먹든지 땅콩이라도 씹어야 합니다. 축 처진 상태로 우울한 기분에 빠져 있지만 않는다면 정신적 위협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울적한 기분과 용감하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행동해야 할 때 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한 사람들의 대열로부터 한참 뒤처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문제를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에 신경을 쓰되 성숙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만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고 바로 이런 자세가 차분한 마음과 균형 잡힌 신진대사의 토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려운 시기에도 걱정에만 빠지지 않고 도전의 용기를 내는 사람은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을 뛰어넘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운명이 자신에게 맞선다는 생각이 들면 지금은 힘들지만 상황이 바뀔 거야. 그때까지 현재에 대한 분노와 비관에 사로잡혀서 미래를 망치지 않겠어. 이 시기를 변화를 준비할 기회로 삼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지 생각하는 대신에 난관에서 벗어날 길을 궁리하게 됩니다.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셔서 당당하고 나답게 사는 길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